우선 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그로스 리서치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브랜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증시 주요 일정 또는 뭐 실시간 좀 봐야 될 뉴스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투자 의견, 공시 내용 이런 것들 해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 채널도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신약 바이오 개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요 큐리언트라고 하는 기업이 7일부터 해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결국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상장을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난 10월 6일에 장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큐리언트는 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요 신약 개발을 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요걸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큐리언트 직접 탐방을 가지 않았었지만 오랜 지인이 요 큐리언트를 몇 차례 탐방을 갔었습니다. 이게 워낙에 좀 유명했었고 증권가 중심으로도 보고서가 몇 개씩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으나 여튼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회사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왔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아직도 믿지 못할 구석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큐리언트 재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다 8년도, 9년도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2일 전후로 해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코오롱 티슈진은 25일을 전후로 해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장 폐지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거래가 재개돼서 뭔가 개선에 대한 기회를 다시 줄지 이건 한번 판단을 우리가 해봐야겠지만 저의 결론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들이 돌이켜 와서 보면은 다 믿질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해 왔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업들을 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제 결론은 결국 이렇습니다.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거래가 정지되었던 기업들이 또는 상장 폐지가 될 뻔했던 기업들이 뭔가 상장이 유지가 된 결정이 나면은 주가가 한 며칠간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막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많이 들어가시는데 저는 투자자이고 투자를 오랜 기간 했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어떤 투자 방식이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썩 권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셔라 그 말씀을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신약이 나온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진행 중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무언가 제가 볼 땐 각 기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업계 전반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블록버스터급의 바이오 신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량 신약이나 바이오 시밀러는 등장은 하고 있지만 바이오 신약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나와줬으면 한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을 반드시 해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재밌는 이슈입니다. 뭔가 임팩트 있는 이슈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 두산 퓨얼셀로부터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술 이걸 이전받기 위해서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기존에 인산형 연료 전지라고 해서 PA, F5의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을 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을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7년까지 해서 기술을 이전을 하기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을 좀 키워야 되니까 양성을 해야 되니까 교육 훈련, 직무교육 이런 거를 시킬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또 테스트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 포항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이제 짓게 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원자력과 관련된 일종의 이제 공공기업이죠. 이 기업이 왜 연료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인력을 키우려고 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러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거고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를 쓰는 사용자들도 그렇고 계속 이런 쪽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탄, 석유, 원자력, 전통적인 에너지원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원전이 이제 껴 있는 거죠. 원전. 이게 탄소 중립에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친환경이냐 아니냐 녹색책으로 뭐 하느냐 마느냐 각 국가별 각 지역별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원자력도 여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각 국가별 목표치가 있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마 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생산할 때 원전은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탄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핵 폐기물, 원전 폐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처분할 때 무언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에는 많은 이권이 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쪽 또는 새로운 기득권을 키우려고 하는 쪽 결국 세력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전과 관련된 종사자분들 그 다음에 원전에 파생되어 있는 뭐 인력 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장 죽이기엔 또 아깝다는 거고요.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좀 필요한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국가 또는 국가들 환경 경기가 없어서 무언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쪽에서 무언가 수출 이야기는 조금씩 들려오고는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결국 한수원도 이런 식으로 원래 하던 이제 발전 이런 것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 맥락이었으니까 요거를 잘 체크하시고 앞으로 연료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반드시 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미 결정은 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은 되었어요.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만 해도 오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양 두 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 내용 인지하시고요. 누리호가 지난 6월 중순 정도에 아마 발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입찰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한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결정한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1월부터 해서 관련된 기술을 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되어 있는 가장 앞서서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3호 발사 과정에 참여하고요. 현재 3단계 제작이 완료가 된 누리호 총조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27년까지 해서 예정된 세 차례의 추가 발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발주도 하고 제작 등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제 앞으로 누리호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하게 된다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된 금액이 대략 한 6,700억 정도가 이제 사용될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국채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기 돈 안 쓰고 그 6,700억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레퍼런스 확보도 하고 우주항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상당히 좋은 기회 제공이 된다는 거고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둘 다 좋습니다. 이게 꼭 하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은 이번 6월 달에 발사할 때도 그랬지만 거의 300개 정도 되는 기관들이 참여한 겁니다. 기업이나 기관들 합쳐가지고 각각의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무언가 했던 것들이고 이번에 선정됐던 것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이제 주체가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향적으로 볼 때 우주항공 관련된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은 꾸준히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구에서 무언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항공 쪽에서 무언가 패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또 통신과도 연결되고요. 결국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무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 기업이 모두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운이라고 봐야겠죠. 운 좋게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과 함께 기업부터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여튼 제가 볼 땐 좋은 이슈인데 두 개 기업의 주가는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게 제가 볼 때는 뭐 악재 소멸이라든지 또는 뭐 주가가 사실 빠진 이유도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좀 밀렸다는 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CJ 프레시웨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실적인데 영업이익 예상치가 350억입니다.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컨센 영업이익이 31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컨센보다 잘 나올 거고요. 연간 최대 성수기가 2분기인데 2분기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잘 나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가 지금 보시면 PER 6.8배입니다. 그래서 식자재, 음식료 제가 볼 땐 12배, 15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도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7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과 함께 제 개인적 의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여러분들 어떤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지 어떤 개별 기업에 오르고 내리고 뭐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한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들이지 제가 무언가 뭐 주가를 맞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